뽐띠, 너는 이해 못해. 한국인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태국 남성. 도대체 어떠한 사정 때문에 뽐띠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한국인들은 태국 여행을 2번 다시 못 가는 걸까요? 이번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뽐띠이에요. 올해 35살이고 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지금은 방콕 중심가에서 작은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몇 년 전에는 더 큰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20대 때 정말 열심히 일했죠. 사람들은 가끔씩 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이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해요. 모든 건 작은 꿈에서 시작됐어요. 처음 제 꿈은 기념품 가게가 아니었어요. 저는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방콕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소박하고 아주 작은 가게였지만 그곳은 저만의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느껴지는 따뜻한 공기, 부엌에서 퍼지는 향긋한 냄새, 그리고 벽에 걸린 태국 전통 그림들. 모든 게 완벽하게 저를 표현하는 공간이었죠. 이 작은 가게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음식을 선보일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식당을 열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순조롭게 잘 운영됐어요. 물론 가끔 손님이 없어서 가게가 조용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주방에서 새로운 요리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을 보면 방콕의 화려한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풍경을 보면서 언제나 다짐했어요. 이 작은 가게가 언젠가는 더 큰 가게가 될 거야.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기치 못한 순간이 찾아오죠. 어느 날 아주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하늘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가게 밖으로는 물이 흐르듯 쏟아지고 있었죠. 그날따라 가게는 한산했고 저는 문 앞에 서서 빗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중에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명한 한국인 인플루언서였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냥 또 다른 손님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자리에 앉아 제 음식을 주문했고 조용히 음식을 먹었어요. 그날은 특별히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주방에서 나와 그를 지켜봤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조용히 가게를 떠났고 저는 그 일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한국인 인플루언서가 제 식당에서 먹은 음식을 자신이 SNS에 올렸고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갑자기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게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요. 하루아침에 가게가 북적이기 시작했고 저는 당황하면서도 기쁘게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로 인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인 손님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소개하기 위해 메뉴를 조금씩 바꿨어요. 메뉴판도 한국어로 만들었고 가게 안에서는 한국 음악을 틀었어요. 손님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죠. 그때부터 제 가게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어요. 마치 한국과 태국을 연결하는 작은 다리 같았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음식을 통해 마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한국인 손님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가끔 손님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이 요리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해요. 그냥 제 마음을 담았어요. 이렇게 한국과 태국을 잇는 가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제 인생의 꿈이 이뤄진 것 같았어요. 제 작은 가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손님들이 가게를 떠날 때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물론 가끔은 힘들 때도 있었어요. 갑자기 늘어난 손님 수에 맞춰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몸도 많이 지쳤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꿈을 떠올렸어요.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힘든 순간도 웃으면서 버텼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는 방콕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가게는 늘 분주해요. 예전에는 작은 식당이었지만 이제는 더 큰 의미를 가진 공간이 되었어요.
제가 꿈꿨던 모든 것이 이루어진 듯한 기분이에요. 그러나 가끔은 생각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물론 지금도 행복해요.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항상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가게에 한국 손님들이 가득 차고 그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때는 언제나 계속될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세상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한국인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저 관광객들이 한동안 덜 온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방학이나 휴가 시즌이 지나간 탓일 거라고 쉽게 넘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손님은 점점 더 줄어들었고 가게는 예전처럼 붐비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가게 근처에 있는 다른 상인들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은 한국과 태국 사이에 외교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정치나 뉴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문제는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자연스럽게 태국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커져갔어요. 그 변화는 제 가게에도 느껴졌어요. 점점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활기가 넘치던 가게가 어느새 조용해졌어요. 손님이 없는 날이면 저는 텅 빈 식당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바쁜 시간을 그리워하며 가끔은 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하게 되었는지 의아했어요. 제 친구 아티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그는 제 가게 바로 옆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도 한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았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의 가게 앞에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는 걸 보고 말았어요. 처음 그걸 봤을 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티스는 그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평소에는 한국 손님들을 환영하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 표지판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친구인 아티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그를 찾아가 물어봤어요. 아티스는 제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뽐띠, 요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어. 한국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어.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만 했어. 그는 한숨을 내쉬며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고 그 말 속에서 그의 고민과 고통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티도 쉬운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사람들은 불안했고 그 불안은 점차 분노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티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 선택이 옳지 않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알던 한국 손님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끔은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제 가게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통해 마음을 전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제 가게를 좋아했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이 저를 계속 붙잡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가게 문을 닫거나 한국인 손님을 금지하는 게 해결책은 아니라고. 상황은 변했지만 저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변화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예전처럼 한국인 손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제 가게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새로운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방콕은 여전히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한국인 손님이 줄어들었지만 그 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여전히 이 도시에 찾아오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제는 다른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을 위한 무언가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메뉴를 조금씩 다르게 구성하고 가게 분위기도 약간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느끼는 편안함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변화는 항상 두렵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저는 마음이 무거운 채로 아티스의 카페로 향했어요. 길을 걸으며 생각이 많아졌어요. 아티시 내건 한국인 출입 금지 표지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우리 둘은 언제나 함께 이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해왔고 서로에게 의지해왔는데 이런 상황에선 그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까지 바꾸게 만들었을까? 카페에 도착했을 때 문이 닫혀 있었지만 안쪽으로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티스는 카운터 뒤에 앉아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뭔가에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가게 안은 한산했고 평소의 활기찬 분위기는 전혀 없었어요. 제가 걸음을 옮기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죠. 문 앞에 걸린 그 표지판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한국인 출입 금지. 그 말은 너무 무거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저는 진심으로 물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놀람과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의 적은 아니잖아. 아티스는 한숨을 내쉬며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처럼 보였어요. 뽐띠, 너는 이해 못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인들이 발길을 끊으니까 우리 가게들도 점점 죽어가고 있어. 손님이 줄고 매출이 떨어지고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의 말은 현실적이었어요. 아티도 그저 살아남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포기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우리 둘 다 이곳에서 성공을 꿈꾸며 가게를 시작했고 지금은 서로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티, 그건 이해해. 하지만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만 더 힘들어질 거야. 우리는 원래부터 사람들을 환영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잖아. 태국은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진 곳이었어. 그걸 잊으면 안 돼. 아티스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어요. 그도 마음속 깊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 둘 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한국 손님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걸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티, 우리가 지금 닫아버리는 게 답은 아니야. 한국 손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냥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자. 다시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우리 손에 달려 있어. 아티스는 제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어요. 그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가 고백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막막해.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같이 하면 돼.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해왔잖아. 이번에도 함께 할 수 있어. 우리가 직접 뭔가를 해야 해. 아티스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뽐띠, 너랑 같이 하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 순간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아티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가게를 운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웰컴 백 코리아라는 이벤트를 계획하게 됐어요. 이 이벤트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한국 손님들이 우리에게 준 사랑을 다시 돌려주는 기회였어요.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죠. 아틱과 저는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 가게를 새롭게 단장하고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갔어요. 아틱과 저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이 일을 통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몇 주 동안 우리는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아틱과 저는 한국인들을 환영합니다.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아틱은 주방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가게를 더 환영하는 분위기로 꾸몄어요. 저는 오랜 한국 손님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며 다시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죠. 사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마음에 상처를 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보장은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끔 연락을 받은 한국 손님들 중에는 예전처럼 반갑게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를 환영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왜? 라는 반응도 있었고, 다시는 방콕에 오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곤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이벤트 날이 다가오자 우리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아틱도 저도 솔직히 많이 떨렸어요. 혹시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저절로 들었어요. 준비한 것들은 완벽했지만 손님들이 다시 올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아틱과 서로를 격려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그들이 선택할 몫이야.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어요. 저는 새벽부터 가게로 나와 준비를 도왔어요. 아틱도 아침부터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고, 가게 곳곳에 한국인들을 환영합니다. 플랜카드와 장식을 걸었어요. 가게 앞에는 환영 인사를 전하는 팻말을 세우고 입구에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큰 배너를 달았죠. 가게 안은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지만 우리 둘의 마음속은 긴장으로 꽉 차 있었어요. 문을 열고 기다리기 시작했을 때 시간은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침 내내 한 명도 오지 않을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가게 안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올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러다 문이 열렸어요. 낯익은 얼굴 하나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은 그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오래전에 자주 오던 한국 손님이었어요. 그는 살짝 주저하는 듯 보였지만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저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동안 그를 그리워했다고 전했어요. 그 후로 조금씩 더 많은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예전에 자주 보던 얼굴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준비한 음식과 음료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그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날 저녁은 마치 오래전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가게 안은 다시 북적거렸고 손님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오랫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를 풀어가는 모습들이 보였죠. 아틱과 저는 가게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축하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날은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정한 화해의 시간이었어요. 아틱과 저는 주방에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가게 안에서 들려오는 손님들의 웃음소리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이 다시 우리의 공간을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이벤트가 끝난 후 가게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변했어요. 단순한 태국 음식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공간으로 변한 거였죠. 손님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 공간 속에서 진정한 교류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강한 다리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세워진다는 것을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가게는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거라고 믿어요.